자, 다음 이제 신경계 파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의 이제 구조적 기본,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흔히 뉴런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앞단에 있는 애를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가 바로 축삭돌기가 된다. 그리고 뉴런 자체는 결국 여러 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앞에 신경세포체 축삭돌기가 있는 거죠. 해서 A라는 뉴런에서 B라는 뉴런 쪽으로 자극이 이렇게 되는 과정,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보시면 뉴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라는 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얘네를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경세포체 앞쪽에는 이제 뻗어나가는 애들이 있지,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실사 보시면 해당 그림은 거의 대부분 운동 뉴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앞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바로 가지돌기, 이렇게 핵 있죠? 얘네를 바로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있는 애들을 바로 축삭돌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축삭돌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기름 성분입니다. 즉 지질 성분이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다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번 신경세포체는 핵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는 애다. 얘는 무엇을 한다? 그렇죠.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가지돌기는 자극을 뭐 한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애이고, 축삭돌기는 이제 자극이 되는 과정, 전달되는 과정인데, 엄밀히 용어를 이야기하면 고등 과정에서는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런 A에서 뉴런 어디로? B로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몇 개가 있어야지? 두 개가 있어야지 전달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도라는 건 뉴런이 몇 개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 자극을 줬어. 그러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달과 뭐가 다르다? 전도가 다르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보시면 뉴런의 구조는 돌기가 길게 발달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뭐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전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뉴런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다시 뉴런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조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애들을 바로 마리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 마리집, 혹은 이제 옛날 용어로 이렇게 수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으로 나눈다. 다시 구조는 뭐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기능 자체는 이제 뭐가 존재하냐. 자, A라는 뉴런이 B라는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하고 B라는 뉴런이 C에게 자극을 전달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자극을 운동기관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 즉 뉴런은 총 몇 가지의 분류를 가질 수 있다?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죠. 첫 번째, 자극을 받아들이는 A. 두 번째, 자극에 대해서 운동하는 C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요 B가 되게 중요해지시겠죠. 얘가 바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극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자극을 받아들이는 애가 감각 뉴런, 그 다음 운동을 하는 애를 운동 뉴런, 혹은 뉴런과 신경은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는 거죠. 마지막 연합 뉴런에는 누가 존재한다? 뇌와 척수가 존재한다. 해서 이 아래쪽에 보셨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분류를 했죠. 해서 총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감각, 연합, 운동이 존재한다. 감각 뉴런은 자극을 하는 애고, 받아들이는 애고, 두 번째 연합 뉴런은 그냥 자극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데 적절한 명령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마지막 운동 뉴런이라는 건 결국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해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될 건 바로 얘인 거죠. 일반적으로 뉴런의 경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이 뉴런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운동 뉴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운동 뉴런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자, 운동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축삭돌기, 그리고 이렇게 신경 말단이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운동기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감각 뉴런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이 감각기관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세포체가 앞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흔히 우리가 뉴런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앞쪽에는 신경세포체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거의 대부분 뭐가 된다? 운동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구의 경우에는 감각 뉴런이라는 건 감각기관이 앞쪽에 포지셔닝 돼야 되는 거고 가운데 누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신경세포체가 존재해야 되죠. 즉 이 그림상에서는 가운데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감각 뉴런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해서 자극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자극을 뭐 하는데 반응함에 있어서 뉴런은 총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감각 뉴런, 두 번째 연합 뉴런, 세 번째 운동 뉴런이 존재한다. 그런데 감각 뉴런 앞쪽에는 감각기관, 운동 뉴런 뒤쪽에는 그렇죠 반응기관 혹은 운동기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 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신경 시스템 혹은 뉴로 시스템의 경우에는 총 몇 가지의 분류? 두 가지로 분류하죠. 1번 메인이 되는 뭐가 있다? 중추신경계가 존재하는 거고 내 온 몸에 뻗어나가 있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고로 요 메인은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누가? 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어디? 척수가 되시겠죠.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연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즉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의 명령을 내리는 걸 바로 뇌하고 척수라고 이야기한다. 그거를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면에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신경을 다 뭐라고 이야기해?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신경계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 중추신경계, 두 번째 말초신경계. 그런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랫단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시키자는 거죠. 자, 해당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같네. 100% 나오고요. 연수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중추신경계에는 그쵸? 뇌하고 뭐가 존재한다? 척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누가 된다? 그렇죠. 대뇌가 되겠죠. 대뇌는 감각, 판단, 명령,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뇌의 기능은 다 누가 담당한다? 대뇌가 담당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 센터 잡고 있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얘를 간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뇌는 흔히 뭐 조절한다? 항상성 조절한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다시 간뇌는 무엇을 한다? 항상성을 조절한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 항상성 조절이라는 건 내 몸에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을까? 그쵸? 혈당량 존재할 거고 그리고 혈압도 있겠죠. 혈압, 피의 압력. 자, 혈당량은 내 몸에 0.1%의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혈압은 뭐 80에서 120mm Hg 정도 돼야 되겠죠. 병원 가면 많이 측정하죠. 그리고 삼투의 경우에는 닌거에게 그 물질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 NaCl이 그러니까 소금물 NaCl이 대략 0.9% 존재합니다. 즉 얘는 혈액의 양과 거의 유사하다. 즉 어떤 물질이든 결국은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한다. 그게 바로 뭐? 간뇌가 되는 거죠. 다시 윗단이 뭐가 되고 대뇌가 되고 요 가운데가 간뇌. 요 뒤쪽에 있는 애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여기네. 뒤쪽에 있는 애를 소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뇌는 시옷자 생각하세요. 소뇌는 시옷 생각하면 수위 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위 조절이 뭐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바로 수위 조절이라고 이야기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뇌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간뇌, 그 다음 연수, 그리고 중간뇌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찾는다. 중간뇌는 사람 얼굴에다 가운데 중자 이렇게 그리면 뭐처럼 보이죠? 마치 눈처럼 보이지? 그래서 안구하고 동공 크기 조절한다. 연수의 경우에는 심장박동, 호흡, 그치? 심장박동, 호흡, 소화핵. 그래서 심장 확 멈추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마음에 안 들면 빡 때려 그냥. 그럼 심장 멈추고 호흡 정지되죠. 죽는 거네. 심지어 똥 싸면서 죽는다. 해서 연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간뇌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간뇌는 항상성 조절이라고 얘기했고요. 됐죠? 중간뇌 혹은 중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얘는
안구나 뭐라고 얘기했죠? 홍채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구나 홍채 조절이라는 건 결국은 뭐 밝기를 조절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누구라고? 연수. 연수는 심장박동, 두 번째 호흡,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소화 담당한다.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위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아래쪽은 거의 무조건 반사하는 친구가 있죠. 걔를 바로 뭐라고 한다? 척수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무조건 반사로 나눌 때는 흔히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즉 연수하고 척수까지 같이 분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죠.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가 존재한다. 뇌의 경우에는 저 위쪽에 있는 애를 대뇌, 가운데 있는 애가 간뇌. 되게 중요하다. 혈당 체온 조절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뒤쪽에 바로 뭐가 있고, 그렇죠, 소뇌가 존재했죠. 소뇌가 수위 조절하는 거고, 자 여기 조금 희한한 포지션에 뭐가 있다? 중간뇌가 있는데 이 중간뇌가 안구하고 동공 크기 조절한다. 그리고 중간뇌 그 아래쪽에 누구? 그렇죠, 연수. 그 아래쪽에 누구? 척수. 이렇게 세 개를 뭐라고? 뇌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를 왜 뇌줄기라고 하냐 보세요. 다시 그 지워볼게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맨 윗단에 바로 뭐가 존재하고, 그렇죠, 중간뇌. 그 아래쪽에 뭐가 있고, 연수라는 애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바로 뭐가 돼? 척수가 있지. 즉 하나의 줄기처럼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흔히 뇌줄기라고도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말초신경계, 방금 우리는 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메인 뇌하고 누구? 척수에 대해서 배웠죠. 대뇌, 간뇌, 여기에 소뇌, 그렇죠? 여기 중간뇌, 그치? 그리고 연수, 그리고 뭐 척수가 있는데 얘를 뇌줄기라고 하겠다. 뭐 이 정도 배웠죠.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다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 운동신경의 경우에는 채성신경과 무엇으로 나눈다? 자율신경으로 나눈다. 채성신경은 온몸에 뻗어 있어 즉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고, 자율신경계의 경우에는 직접 명령이 없이,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직접 명령이 없이, 즉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교감이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흥분하는 거고, 부교감은 뭐 억제한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즉 자율신경의 분류에는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겠죠. 다시 신경계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로 뻗어나가네. 하나가 뭐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흔히 누구? 척수로 구분할 수 있겠죠. 뇌하고 척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뇌에는 대뇌, 중간뇌, 그렇죠? 뭐 소뇌,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연수까지 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신경계 중에 뭐가 있는데 사이드에 빠져 있는 그쵸,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이 말초신경계는 뭐가 있다? 그렇지, 내 몸에 펼쳐져 있는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누구? 자율신경계. 여기서 중요한 건 간뇌, 연수, 중간뇌. 이해되셨죠? 요 자율신경계가 죄송합니다.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으로 나눠지는데, 이 교감신경계는 흥분하는 거고 부교감은 억제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되셨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기능, 시험에 나옵니다. 교감은 뭐 한다고 그랬어? 흥분하는 거지. 즉 심장박동과 호흡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반면에 소화기능은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내가 뭔가 싸우려고 하는데 소화가 잘 될 수는 없잖아. 억제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교감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부교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마찬가지 5번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무조건 반사는 결국 자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릎 반사나 혹은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갑자기 피하는 거 있죠. 그렇죠? 피하는 애들, 걔네를 바로 척수에서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배변 배뇨가 있다. 자 연수의 경우에는 재채기 탈북질이 있고, 중간뇌는 아까 말했죠, 동공 반사가 있다. 그러면 요 모든 내용을 이제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목 위쪽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다 누가 담당한다? 연수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 아래에 있는 거, 대표적인 예 뭐 똥 싸는 거 뭐 이런 게 있잖아. 얘네는 바로 누가 담당한다? 척수가 담당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셨죠? 다시 무조건 반사에서 목 위쪽은 누가 담당하는 거고, 연수가 담당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포함되어야 되는 건 누구? 동공 반사가 바로 중간뇌다. 반면에 목 아래쪽에서는 다 누가 담당한다?
척수가 담당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 지났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 이렇게 빨라지겠지. 교감신경 자체가 활성화되는 거고,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면 당연히 부교감신경 자체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뭐 하는 애고 흥분시키는 거고, 부교감은 억제한다라는 분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얘였던 거죠.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그렇죠. 뇌에 척수가 있는데 뇌에서 되게 중요한 건 누구라고? 간뇌였다. 또 연수, 그리고 또 중간뇌가 이렇게 있었죠. 자, 반면에 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가 있네. 이 말초신경계는 내 몸에 뻗어나가 있는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누구하고 누구로? 그렇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다고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시험에 나와야죠. 의식적 반사는 결국은 대뇌가 중추가 된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걸 바로 뭐라고? 그렇죠. 의식적 반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그림을 좀 잘 봐야겠죠. 자, 보세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뭐해?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척수로 갔다가 운동신경으로 빠져나가. 즉, 자,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는 뭐다? 단일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극이 뭐 되는 거? 전달되는 건 단일 방향이다. 그래서 척수 뒤쪽에서 들어와서 배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해되셨죠? 얘를 바로 뭐라고 해야겠어? 그렇죠.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반면에 무의식적 반응의 경우에는, 자, 이 그림과 얘네가 서로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를까? 그렇죠. 얘가 빠져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척수, 목 위쪽, 연수, 목 아래, 얘는 눈, 그치? 이런 애들을 조절하는 걸 바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경로는 다 똑같지만 결국 누가 다르다? 그렇죠. 연합 뉴런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역시 척수 어디? 뒤쪽에서 들어와서 배 쪽으로 자극이 나간다. 자극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단일 방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릎 반사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나? 그렇지. 척수가 담당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척수가 있어. 여기가 배고 여기가 어디? 등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등 쪽에서 자극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배 쪽으로 보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그림은 방금 이야기했던 뭐 무릎 반사 이야기하는 거고,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인지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1번 얘는 누가 될까? 신경세포체. 얘는 가지돌기가 되고 얘는 축삭돌기가 되겠다.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4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4번을 선생님이 보자마자 눈에 띄는 건 바로 얘였죠. 그렇죠? 뉴런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면 그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감각 뉴런이 된다. 가운데는 연합 뉴런, 그 다음이 운동 뉴런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자극은 어디에서? A에서 거쳐서 B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B의 경우에는 자극을 전달하는 축삭 돌기가 되는 거고, 5번 보세요. 5번은 요 앞단에 요 위쪽에 있는 애가 바로 뭐? 대뇌였던 거죠. 그치? 얘는 사이 간자 써서 간뇌가 되는 거고, 얘 뒤에 있으니까 소뇌가 되고, 얘는 뇌줄기라 그랬지. 그럼 뇌줄기는 어떻게? 저 위쪽에 D가 바로 중간뇌가 되는 거고요. 중간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바로 뭐가 됐을까? 그렇지. 연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 뻗어나가는 게 누가? 척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험한 상황일 때는 누구? 교감신경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지나쳤어. 그럼 부교감신경. 다시 교감은 흥분한다. 부교감은 억제한다 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복잡한 정신활동이니까 대뇌가 될 거고, 방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네가 바로 뭐? 대뇌. 얘네가 누가 될까? 그렇지. 사이 간자 쓴다고 간뇌 된다 그랬죠. 그 아래쪽에 뭐? 중간뇌가 되는 거고, 연수, 그 다음에 척수가 된다. 여기는 소뇌. 소뇌는 시옷이니까 소뇌 이렇게 시옷이잖아. 수위 조절. 수위 조절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재채기네요. 재채기? 목 있는데 목 위쪽에 나오는 분비물. 얘 두고 연수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동공이네. 동공은 누구였어? 중간뇌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움츠린다. 그럼 척수가 된다. 즉 얘는 무조건 반사에 대한 예시를 다 집어넣은 거고, 자, 봤더니만 중추 중에 다른 거,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목 위쪽과 아래쪽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되셨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 14번 다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4번에 나의 경우에는 그렇죠. 감각 유런이 되는 거고 이 가하고 다 그림 잘 보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게 없죠. 얘를 서두에 이야기했죠.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마리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자극이 이렇게 점핑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점핑하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 뭐 자극의 누구 전도 속도 자체가 되게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바로 고2 때 도약 전도라고 배웁니다. 다시 갑니다. 마리집이 존재할 때는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등 쪽으로 자극 들어가서 배 쪽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되뇌 거치니까 의식적 반응이 되는 거고 얘는 되뇌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겠네. 다 똑같은 내용들 나오는 거고요. 뇌의 그쵸 기능 반드시 물어볼 거고 얘는 얘가 감각 유런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자 신경계의 이제 분류 정확히 기억하셔야죠. 해당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존재하는 거고 이 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말초신경계는 뭐가 있었지?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자율이 중요했다. 자율의 교감과 부교감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냥 숙지하시고요. 무릎 반사니까 척수가 되겠죠. 무릎 반사니까 척수가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거고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사례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뭐하고 연수하고 누구로 척수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문제 뻔하죠, 그렇죠? 자, 신경계의 누구 기본 단위 즉 뉴런의 그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앞쪽은 신경세포체, 뒤쪽은 축삭돌기. 그런데 신경세포체 앞쪽에 나와 있는 얘네를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극을 전달한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신경계를 분류했죠. 자, 신경계는 어떻게 나와 있고 중추신경계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사이드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고로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그렇지. 중추신경계에는 뇌하고 누가 있는데 척수가 있는데 이 뇌 그림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지. 얘가 바로 뭐 대뇌, 얘는 간뇌, 여기는 중간뇌, 여기는 연수, 이 아래는 척수. 되셨죠? 이 세 개를 뇌의 줄기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손의 수위 조절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릎 반사 얘는 의식적 반응,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지. 자, 그리고 3번의 경우에 되게 중요하겠네. 감각 뉴런은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대뇌 척수니까 이렇게 갈려지는 거네. 이해되시죠? 대뇌를 가면 의식적 반응이 되는 거고 얘는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흔히 대뇌로 갔을 때는 이제 운동류로 자극 반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